소개해 주신 대로 제3영역 전자기록체계의 재설계 그리고 기록정보의 공개, 공유, 확대와 자원화 영역의 발표를 맡은 현문수입니다. 저도 오늘 인사말을 들으면서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그에 못지않게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발표는 굉장히 건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3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과제들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혁신이라든지 조직혁신 그리고 나아가 향후 진행될 조직이나 업무상의 어떤 재설계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는 표준 RMS의 도입 방식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등등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과제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영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 관리 체계의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일단 저희 분과에서는 관련된 문제들을 5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행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록의 생애주기 동안에 기록물, 메타데이터가 중복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재활용 체계도 부족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 시스템으로부터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또한 재활용 차원에서의 어떤 생산 현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통제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기록관리 과정 안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을 생애주기 말단에 이르는 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 하에서의 기술에까지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발견된 문제는 이렇게 생산되고 획득한 메타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여럿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소위 외부 사업자의 이관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연계 기능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과 메타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메타데이터의 망실이라든지 매핑 오류 같은 것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건 모두가 기록관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과정을 모니터링한다거나 그 결과를 충분히 기록화하도록 강제한다거나 그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이런 실무 이행이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록과 메타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품질 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검증할 체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기록 분류 체계와 BRM의 일원화된 운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 일부 제기가 되었던 문제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업무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BRM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 업무뿐 아니라 과거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 그리고 미래에 생산될 기록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기록 분류 체계를 완전하게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기록 통제 도구로도 이것이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오히려 현행 기록관리 실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록물 맥락 정보와 클래스로서의 업무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이를 기록물의 물리적인 정리 계층에까지 완전히 일치시켜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일 수도 있고 혹여 다른 지적들은 BRM 단위 과제 관리에 대한 어떤 통제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마저 잘 관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BRM 단위 과제와 관련해서 생산된 정보들도 충분히 이력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일부의 그런 이력 정보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 따라서 향후 기록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정보의 망실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제 굉장히 고착적이고 위계적이고 단일 구조로 철권 구조라고 하는 것의 틀 안에서 기록을 분류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다 보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기록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의 문제들은 기록 이관과 관련된 경직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일단 생산 후 1년 후에 기록관으로 일괄 이관을 하고 그 이후에 기록관에서 보관을 하다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에 대해서는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상당량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저반을 이루는 평가 정책이라든지 기록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사이에 장기 보존이라고 하는 업무 기능에 대해서 기록관과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기록을 엄밀하게 이관을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생산 시스템으로부터 RMS 그리고 다시 ANS로 물리적으로 데이터와 기록을 이관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극소수의 생산 시스템으로부터만 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난 것이 네 번째 영역,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기본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자기록 전체 생애에 걸쳐서 이런 밀관된 방향성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를 기반해서 이런 장기 보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굉장히 사안 중심적이고 그 사안마다 절차 중심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도 혹은 기록관 연구사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웹기록물에 대해서라든지 복합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세트, SNS 기록 등 다양한 유형별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그리고 획득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이 연계성 없이 개별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하나의 방향성 혹은 하나의 큰 우산 아래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한 국가적인 기본 정책이나 실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관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기록 유형별 관리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형별 관리 방안에 실무적으로는 하나하나 사안마다는 대응을 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관리 체계나 보존 체계는 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추어진 절차들이 전자문서라든지 첨부문서와 같은 전통적인 문서 위주의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아까 발표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록을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형 이외의 전자기록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화 대상에서부터 제외가 되는 그런 실무가 이어져서 매일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메일 시스템 내의 이메일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점점 더 늘어나는 인스턴트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로부터 생산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화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분과에서는 이번 3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과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록과 기록 메타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서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전자기록 혹은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세부 과제를 저희가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과제 첫 번째는 메타데이터 체계의 메타데이터의 관리 혁신입니다. 메타데이터 생산 효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활용과 그 재사용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생산 시스템이 생산하는 기록 맥락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단선적인 메타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다중화된 메타데이터 모델을 도입할 것도 이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생산 시스템 내에 기록관리 기능성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이행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혹은 워크플로우 재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업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획득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현황 보고와 관련된 제도가 무의미하다라고 그런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앞선 여러 그 두 번의 발표를 통해서 생산 현황 보고 제도의 어떤 유의미성이라든지 내부에서도 저희 분과 토론을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수작업 체계가 아니라 이제 표준 RMS 내에서의 어떤 통계 기능 혹은 통제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현재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1:1 연계 규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하에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이런 이행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 과정에 생산되고 재활용되는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상위 수준의 메타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 그리고 이를 이행할 전담 도구, 충분한 역할과 책임의 부여에 대한 내용들도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기록 분류 체계를 재설계하고 평가 도구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일단은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BRM과 기록 분류 체계의 일원화된 운영에서 탈피해서 BRM 정보를 맥락 정보로는 참조 활용하되 기록을 실질적으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록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것을 저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록관리 기준표도 재설계돼야 하겠고요. 또한 이렇게 기존의 BRM과 분리되는 그런 기록 분류 체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BRM의 단위 과제라고 하는 것은 향후 기록물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되고 그 단위 과제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록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위 과제 수준만이라도 기록 관리 전문직이 적극적으로 그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를 해야 함을
저희가 적극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좀 다양한 기록의 집합 구조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권 구조를 아예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중의 맥락 체계와 연계하면서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는 업무 기록들을 충분히 구조화하기 위해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서형의 적절한 철권 구조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권 이외에 다양한 그런 분류와 집합 사이의 구조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관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존기간 관리 체계, 즉 평가 정책이라든지 도구의 혁신과 연동해서 기록화되는 혹은 이관되는 대상들을 다시 재정의하고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연구 보존 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록들만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한다. 그리고 한시 대상 기록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이관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기록관의 역할과 책무 강화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입과 1년 그리고 기록관에서 그 다음 10년 이후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0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유동적으로 그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혹은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이관 시기를 앞당겨서 이관할 수도 있는 체계를 한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서형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록 생산 시스템으로부터 아니면 민간 서비스 사업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기록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정책 수립과 이행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보존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기록의 유형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기보존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 그리고 기록 생산 환경에 대한 분석, 정보기술의 변화,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역량 분석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좀 포괄적이고 상위 수준에서 보존 정책을 설계하되 태생적 디지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기록 생산 환경을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한 기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 정책 방향도 있어야겠지만 중단기적으로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보기술이나 업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을 도울 연구 개발을 기초로 해서 상위 정책에 따른 중단기적인 단위 이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떤 하나의 기관이 독단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거버넌스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수립 과정의 설명 책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 정책 수립에서부터 실제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다시 평가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 수립과 이행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장기보존 기본 정책을 수립하라고 해놓고 유형별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보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독립형 RMS로 일괄 이관해서 이제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의 형태를 고려한 장기 보존 방안 혹은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충분하게 기록관리 기능성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메타데이터 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분명하게 기록은 무엇이고, 즉 기록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록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기록은 무엇인지를 구분을 구분을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기록화 대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기록화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형별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겠지만 당장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역시 이메일 기록화 그리고 이메일 기록의 장기 보존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메일 기록과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이런 캡스톤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상위 수준에서 기록화하고 평가를 이행해 나가는 빅버켓 접근법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정보 공개와 공유 확대 그리고 자원화 영역입니다. 저희 그 분과의 마지막 영역인데 또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분과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공개재분류 영역이라든지 정보 보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유를 할 만한 상태로 정리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정보 서비스 확대 부분만 발표하게 된 점 역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도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3가지 정도로 이제 그룹화되었습니다. 통합 검색 체계가 부족하다. 어쨌든 공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걸 기록관에서 가지고 있는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통합 검색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굉장히 이용과 정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소장 기록에 대해서도 특히 소장 기록 중 공개 대상 기록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라든지 원문 서비스 제공률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 디지털화를 위한 장기 계획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만 이용이 지금 열람 신청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적 원도가 디지털화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요. 또한 3번째로는 기록 컨텐츠 서비스의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용률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드러나고 있고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부재하고 기록 공개도 기록 공유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4번째 영역에서는 좀 더 기록 정보 공개 그리고 서비스를 혁신해서 공유와 개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록 서비스의 강화 부분입니다. 이 기록 서비스 강화 영역에서도 3개의 세부 과제를 현재 도출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록관리 기관 간 혹은 유사 지식관리 기관 간의 통합 서비스를 준비할 시기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디지털화와 원문 공개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공유 및 연계 기반의 기록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네이버가 전 세계 학술 DB를 이제 통합하고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들이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공유 그리고 공개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토론자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부담감이 엄청 나서 떨리네요. 10여 년 전에 기록관리 분야의 혁신안이 나오고 또다시 혁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동안 혁신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해야 할까, 뭐 어려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로 인해 이제 기록학계 훌륭하신 분들이 만드신 혁신안에 대해서 현장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동시에 이제 또 듣기로는 혁신안을 만드신 분들도 완벽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절실하다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기록학은 실천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완벽한 학문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현장 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려면 현장에서 온 저희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끌려 나온 것은 마이크를 안 주면 절대 손들어서 말하지 않을 사람이어서 그냥 먼저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지방자치단체라는 아주 특정된 환경에서의 그 편협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제 더 좋은 의견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제 시간을 알차게 써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혁신 과제가 되게 시급하고 중대합니다. 혁신 과제로 뭐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이 오늘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뭐 대부분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들이 실현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록 관리는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쫓아도 가야 되지만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도 함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또 다급한 마음에 뭐 혁신 과제의 결과물이 조급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결국은 어떤 실행되지 못할 안으로만 끝난다면 또다시 10년 뒤에 혁신을 이야기할 때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 공공기록물법에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과제 대부분의 결과가 이제 전자기록 관리 체제로 녹아져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과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발표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메일의 기록화 방안 마련과 기록관리 분류체계의 재설계입니다. 뭐 이메일은 10년도 넘게 벌써 기록관리 체제로 편입해야 된다라는 논문과 주장은 있었지만 아직도 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메일도 출력해서 종이문서처럼 관리하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관리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 많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코리아 메일을 통해서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도 어떤 그 표준화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체계의 재설계의 경우에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사용해본 사람들은 차라리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더 나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뭐 문제라고 제기됐던 것이 여전히 기록관리 기준표에 있다는 것은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대로 된 기록 분류 체계를 만들려면 그 늘 교과서에서 말하는 철저한 업무 분석과 그리고 아까 설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록 조사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에 쫓긴 또 결과물을 내놓고 이것을 적용해보라 했다가 또 이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은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훗날에 또 다른 이런 혁신이 논의된다 해도 분류 체계는 뭐 재설계가 아닌 약간의 수정 정도로만 그치게 될 수 있게 잘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분류를 기록관리 체계의 심장이라고 그 여기 또 오시는 설문원 위원님께서 예전에 어떤 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기관들이 숨겨서 그렇지 다들 심장의 지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 체계야말로 진짜 철저한 업무 분석, 생산자 그리고 기록원 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하고 그 분류 체계의 튼튼한 기본 틀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발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서 수많은 유형의 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분류 체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권 구조의 해체 가능성 검토도 그 완전한 해체는 아니고 유연적 적용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문서용 기록이 아닌 다른 유형은 애초에 철권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문서형 기록도 평가나 이관 등의 관리 단위가 철이라는 그 제도적 한계와 실제 그러나 물리적 편철과 논리적 편철의 불일치 그리고 생산자들이 늘 행하는 오분류 등에 만연하는 그 기록물 철을 보면은 정말 개판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또 이러한 문제와 함께 전자적 환경에서는 검색이나 열람 등이 뭐 건이나 전문 검색을 더 많이 쓰지 사람들이 철이나 그 이상이 뭐 상위 단위, 상위 분류 체계에서 검색하지 않는 추세를 보게 될 때 더 이상 이런 계층적 분류가 필요한가도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책에서 보니까 베어만도 뭐 기술에 있어 집합 기술, 뭐 계층적 기술도 어차피 종이 환경에서 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집합 기술을 한 거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다 실용적 이유였던 것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자적 환경에서는 건의 자동화된 메타데이터 확보와 이것을 활용한 기술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던데 이것이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거의 동의하므로 이제는 정말 기록관리 현장의 입장에서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전자기록 관리 체계가 기록관에서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구현될 것이니 그것을 중심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기록관리를 하다 보면 제도와 현실의 간격의 격차가 너무 커서 언젠가는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과 학계가 선생님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 선생님들은 우등생인 제도만 신경을 쓰시고 현장의 실무라고 할 수 있는 열등생들은 상담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내팽겨 이렇게 두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TF팀이 새로운 것들 외에도 제도에 뒤떨어진 그 현실의 갭 분석도 하셔서 그 아직도 뒤처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자 기록물의 대표 주자인 종이 기록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통 저희가 말하잖아요. 전자 기록을 종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또 지금의 체계가 종이 기록물 관리에는 또 그렇게 엄청 친절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해 보려고 한 번 정도 시도해 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 데이터 세트나 뭐 이메일, SNS를 말하는 시대에 웬 진부한 종이 기록물을 얘기하느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 물론 요즘에 뭐 문서24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민간 기관이나 민간인이 문서를 송수신할수록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전자 문서의 생산, 양산을 지향하게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종이 문서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접수뿐이 아니고요. 뭐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지자체는 아직도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결제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서가 다 종이 문서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종이 문서 지향하라고 해도 지향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구전자문서 시스템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그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 그 사이 한 10년 정도쯤에 수백만 건의 그 누적된 종이 기록물이 등록은 되었어도 관리는 전자기록과 따로국밥처럼 별개로 이관하고 별개로 평가받는 기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종이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포기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전자도 생산 단계에서 전자화하는 방식을 규정해서 뭐 즉시 실질적인 전자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실물을 바로 추적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하고 단순한 몇 개 항목 등록했다고 그것이 전자적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있는지 실물을 못 찾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이제 생산 이전의 통제를 말하는데 그 정말 누구도 기록꾸라지가 되지 않도록 누수될 수 없는 기록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메타데이터 혁신이 이 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SO 15489에 있는 그 기록관리 시스템 요건 중 신뢰성에 있는 말이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기록을 획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항상 그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기록 관리는 생산자가 정말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록 관리를 너무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는 매일 기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기록은 되게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행한 그 기록 관리가 얼마나 저희 기록관 기록 관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정말 모릅니다. 정말 기록의 기자도 모릅니다. 우리 기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도점검 나가서 왜 회의록을 등록하지 않냐라고 하면 4가지 정도의 답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내 컴퓨터에 있는데, 아니면 수당지급 공문에 첨부했는데 왜? 어떤 분은 홈페이지에 하도 올리라고 해서 재촉해서 올렸는데 또 뭘 어디다 올리라고? 이러거나, 아니면 이거는 비공개니까 올리면 안 돼 이럽니다. 태북으로 이제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좋은 말도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생겨서 하는데, 물론 대다수는 단독 등록도 잘하시고 결과 보고로 부침도 잘하고요. 소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저희 기관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멀쩡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슬픈데요. 현재의 기록관리 체제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미리 만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체제를 갖추어서 다 기록으로, 그리고 기록의 데이터로 걸려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회의록도 생산 당시에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되고 메타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되어야 하고요. 간행물도 생산 당시 지출 품위를 기한할 때 재무관에게 확인하고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재무관 사람에게 시킬 게 아니고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받게 해서 그것이 이제 기록관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납본을 독촉하게 하든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기록관으로 갖고 온 다음에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등록하게 하는 지금의 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산 이전에 다 통제가 되면 생산 현황 통보를 위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굳이 엑셀로 이렇게 독촉해서 받는 이러한 현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록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존속시키고 그것을 좀 더 개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사용자인 전문 요원이 그것을 가지고 기록 관리를 하기 편하고 되게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강모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요원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구축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써보고자 하는 욕심에 자꾸 사용은 해보고 있는데, 기능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정말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게 아니고 정말 이 시스템 쓰다가 늙는다는 느낌입니다. 권한을 주되 철저한 이력 관리와 그리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까지도 부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록관리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느끼기에 모든 걸 대량으로 하고 시스템적으로 또 엄격한 절차를 갖추게끔 처리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대로 예를 들어 한 건의 기록에, 한 철의 기록에 오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은 오타 안 쓸 것 같지만 의외로 오타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항목에 정정 제목 이렇게, 물론 지금 보이기는 해요, 기록관리 시스템에. 근데 순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오타 정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문서가 열람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은 껌껌이 보이는 즉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전문 요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량 처리가 아닌 일상적 처리도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록의 이용자의 주석이나 태그도 기록의 활용을 위해서 장려해야 한다. 아니면 이들도 생산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기록 자체의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메타데이터 생성인데,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 지정된 단위 과제를 고쳐줄 권한 정도를 달라는 여러 주장은 현장의 많은 연구사들이 글이나 발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늘 빠지지 않던 말이,
그 우리를 못 믿냐 뭐 이런 거였던 걸로 아는데요. 일만 열심히 했지 정말 기록의 기자도 모르는 생산자의 원질서를 존중하느니 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한번 믿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기록을 하나의 기록관리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형이 다른 매체, 뭐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이런 것들을 꼭 그 문서형 관리에 맞춰진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기록을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뭐 표준이나 지침이 확실하게 있고 그에 대한 관리 방식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되지 그걸 모든 걸 다 한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 거라고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도 예전에는 기록의 정의에 포함되어서 단순한 선언에 그쳤던 것이 지금은 이제 뭔가 관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든 데이터 세트를 기록이라고 정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과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행정정보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파악이고요. 업무의 어느 부분이 문서로 생성되고 어느 부분은 또 시스템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업무 전체가 다 시스템으로 처리되는지 언제부터 기록이 하던 걸 행정정보 시스템이 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권 간이 신청서가 있는데 접수가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담당자들이 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각 항목에 입력을 하고요. 이 신청서는 6개월 있다가 평가심의를 거쳐서 폐기하라는 그 외교부의 공문이 있는데 데이터 입력용으로 쓰인 이 종이 문서를 또다시 온 나라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관리상으로도 무의미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그 행정정보 시스템이랑 관련된 업무의 절차 그리고 기록의 범주로 정해야 될 대상 그리고 가치를 판단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조금만 시간을 구해 네, 다 주셨으면. 했습니다. 네, 발표자분이 답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질문이겠지만 일단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BRM의 관리권 협상과 메타데이터 혁신과 관련해서 온 나라의 뭐 기능 개선 혁신이나 아니면 온 나라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해결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협업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BRM은 뭐 중앙과 지방에 따라서 조직기획과 자치분권과 이렇게 각각 나눠서 담당을 하는데 이들로부터 어떠한 협의를 얻어내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이뿐이 아니고 행정 데이터 세트도 뭐 기록이냐 공공 데이터냐에 따라서 각종 법률에서 충돌이 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기록의 중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외국의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 관리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기업과의 합의를 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보이는 대로 캡처를 하던가 아니면 뭐 웹 아카이빙 형식을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철권 구조를 아까 찬성한다고는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웹 기록물이나 소셜미디어의 획득과 분류를 위한 거라는 거에는 저는 이견이 있고요. 이것이 그냥 분류 체계를 갖는다기보다는 하나의 유형, 그러니까 뭐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과 같은 기록의 유형 중 하나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전자기록관리 체계에서 그 보통 저희가 시스템이 기록 생산 시스템, 기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고수한 채 변화를 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계를 생략하고 통합을 하시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 장짜리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도 될까요? 일단 하시죠. 네, 아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현 박사님께서 그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말하기가 이제 민망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도서관은 아직 그렇게까지 할 능력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같이 하자고 하면은 너무 염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록물건 철 목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양 가지고도 물론 들이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뭔가 만들어 놓고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지 그쪽에서 아무도 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끔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개도 결국 기록으로 처리되는데 왜 정보 공개는 중요하다고 윗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록은 왜 이렇게 하찮게 여길까 생각을 해보는데 정보 공개는 태어난 지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많고요. 물론 재산과 관련해서는 뭐 일제시대 기록도 찾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은 기록관에 들어와서 묵힌 기록은 잘 찾지 않습니다. 왜 잘 안 찾을까? 그걸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그 휴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록을 검색하는 지원하는 정보가 충분해야 활용이 되고 휴먼 상태, 그러니까 잠자는 기록은 정보의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보관하느라고만 죽어놨지 그걸 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다 해도 아직까지 너무 미비한 상황이고요. 기록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 단순한 철 검색이 아닌 일반적인 요즘 검색 사이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검색 결과들이 우리 기록관리 체계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참고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빠른 시간 안에 딱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랑 관련된 기록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볼래? 저것도 볼래? 이렇게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자적 환경에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국가기록물을 인터넷 포털에서 볼 수 있다는 그 국가기록원의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여기에 동참하려면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서울과 경남이 이제 그 기록원을 짓고 계시는데 너무 부럽긴 하지만 한편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관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만드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어차피 활용도 안 되고 존재감이 없게 될까 봐 그런데 그 수백억을 들여놓고 문화기관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용할 만한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짓고 보자 이런 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서 소장 기록물에 대한 어떤 지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건립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현문 선생님. 네, 서두에 겸손의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성도 충분하시고 말솜씨도 저를 능가하시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정상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이제 사항들, 분류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비전자 기록이 빠진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생산 통제, 기록 통제와 관련된 내용, 기록 관리 시스템 기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분과 내에서 앞에 1영역과 2영역 과제와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 중에 첫 번째 그 질문 하나는 그러한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을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분과에서 토론을 하면서 TF 담당하시는 국가기록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1차적으로 해본 결과 내에서는 일단 BRM 체계와 기록 분류 기준표라고 하는 것을 분리 운영하는 그런 선상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트위터라든지 SNS 등 외부 민간 사업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록에 대한 어떤 기록화의 문제는 저희보다는 이제 다음번에 있을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 영역에서 파트의 분과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 체계와 관련된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정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뭐 철권 혹은 그러니까 업무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기록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획득이라든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정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맥락의 수준에서 그리고 집합 수준에서의 분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철권 구조와 관련된 그런 좀 장기적인 유연한 적용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형별로 적절한 이제 집합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러한 선상 안에서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 줄 한 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용 요구에만 저희가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확장성이 높은 기록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 평가를 하고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좀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